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수, 하, 함수 단원에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치?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함수가 총 4가지가 배웠는데 1대1로 시작하는 친구 중에서 1대1 대응이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역함수라는 친구 2개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친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의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 문제에서 한글로 많이 등장했을 거야. 임의의 실수라는 말을 쓰겠죠. 자, 정의역 중에 랜덤하게 임의로 2개를 뽑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2개가 같지 않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면 정의역이 서로 다른 친구 2개를 뽑으면 그놈의 결과값인 치역도 뭐가 된다? 서로 다르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의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1대1 함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치역이 집합과 공역의 집합은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써줘야지만 정확한 1대1 대응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매품으로 2개의 친구가 등장할 수 있는데 1대1 대응이면서 쭉 올라가기만 하는 친구들인 증가함수와 그 다음에 쭉 내려가기만 하는 친구들인 무슨 함수? 감소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증가는 말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가함수의 정의는 자, 정의역을 2개를 랜덤하게 뽑는데 크기 순으로 뽑았어요. 자, 그러면 작은 친구의 결과값은 언제나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자, 이 친구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결과값이 겹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감소함수는 자, 정의역을 크기 순으로 뽑았더니 작은 친구의 결과값이 큰 친구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게 감소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뒤에 지수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예정이니까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쓴 역함수. 역함수는요. 말이 조금 애매한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역함수를 배웠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자고 나올 거예요. 자, 과거에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1차 함수의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하에서 무리함수를 배웠죠. 2차 함수를 적당하게 1대1 대응이 되게 만든 다음에 역함수를 때리면 무리함수가 등장한 거 아실 거고요. 유리함수는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와 로그를 배웠으니까 아시겠지만 지수와 로그도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단원에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수하에서 요 정도는 머리에 넣고 움직이셔야 돼. 최소한도로.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1번. 자, 저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그릴 건데 설명을 그래프와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친구를 보셨을 때 함수란 친구 때문에 y는 fx라고 표현하는 건 당연할 거고 정의역, 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운 지수함수의 요 밑이라는 친구하고 지수라는 친구를 보셨을 때 지금 여기 지수 자리가 변수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제 세부적인 친구들이 조금씩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세부적인 친구를 저는 그냥 범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누구의 범위가 등장해야 돼? 밑의 범위가 등장해야 돼. 우리는 알죠? 밑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건 알 거예요. 얘가 확장당했기 때문에. 근데 양수인데 밑에 1이 들어가면 이 특징이 없죠. 1의 x의 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밑이라는 친구가 0과 1 사이일 수도 있지만 1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생기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x라는 친구 이제 정의역이죠. 근데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어디까지 했어요? 실수까지 했으니까 x는 실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뭐 문제될 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 양수에 무슨 짓을 거듭 제곱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치역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친구가 치환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트에 적으시고 이따 이야기할 때 다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쓰신 후에 저는 여기에다가 1번, 여기에다가 2번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1번과 2번의 그래프는 차이가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은 증가함수가 될 것이고 2번은 감소함수가 될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수함수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친구가 2의 x의 제곱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요거 몇 가지는 갖고 갈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특징이라고 뭐 거창한 거 아니니까 잘 봅시다.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뽑아낼 특징이라는 건 첫 번째, 정의역하고 치역이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정의역,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실수 전체가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치역은 기본 스타일에서는 0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치역을 살펴보면서 x의 숫자들을 넣어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해보니 x에다가 0을 넣으면 1이고 1을 넣으면 2이고 2를 넣으면 4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마이너스 1을 넣자니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을 넣자니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3을 넣자니 8분의 1이죠. 자, 점점 지금 음수의 숫자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모가 커진다는 사실은 알 거예요. 근데 분모가 아무리 커도 0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특징 두 번째, 이쪽에서 나오는 곡선이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x축과 점점 근접하지만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의 특징, 누가 있다? 점근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 되니까 자, y는 0이라고 쓰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달아서 조금 이쁘장하게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2x제곱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림에서 세 번째 특징이 누가 보이고 있어요? 야, 너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너 뭐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어? 증가함수가 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증가함수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증가함수라는 친구는 당연히 1대1 함수에 포함되고 우리는 이걸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서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한 번 더. 자, 네 번째. 자, 저는 이렇게 씁니다. 고정점. 이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 이런 느낌 언제 들었어요? 우리 요번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할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배운 적 있죠? 반드시 지나는 점. 자, 반드시 지나는 점은 우리가 참고서를 보면 0,1 써있는 책도 있고 0,1하고 그 다음에 뭐 1,a, 즉 x가 1일 때 저기는 2 지나죠? 뭐 그렇게 쓰는 친구도 있는데 일단은 0,1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대충 그렸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특징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선생님, 아래로 블록인데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미분 가서 할 거고요.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해볼 게 뭐냐면 자, 2번 그래프예요. 자, 2번 그래프를 한번 겹쳐서 그리려고 하는데 저는 의도하게
의도하게 y는 2분의 1 x의 제곱을 일단 그리고 싶어요. 자, 밑이 양수이지만 1보다 작죠. 그리고 점을 찍을 거야. x에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 2는 4분의 1, 3은 8분의 1. 이번엔 마이너스 1이 2고 마이너스 2가 4.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어서 제가 최대한 잘 그려보도록 노력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느낌 있지만 살짝 조용히 하고 일단은 파란색 그래프만 1번. 실수 맞아요. 정의역. 치역 양수인 거 맞아요. 점근선 y는 0인 거 맞아요. 여기까지 다 똑같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죠. 자, 이 친구는 지금 뭐예요?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가 밑으로 내려가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근데 그 친구도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정점 마찬가지로 어디 지나요? 0,1 지나죠.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밑이 1보다 클 때 그래프,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증가와 감소의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건 체크할 수 있어. 여기까지 문제될 거 있니 없니? 없죠. 근데 여기에서 눈이 조금 밝은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근데 저기에서 y는 2의 x의 제곱을 내가 y는 fx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친구는 도대체 뭘까? x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 아닐까? 그러면 내 눈에는 이 두 친구가 뭘로 보여야 돼? y축 대칭 시켜라 라는 의미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수함수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파트가 등장할 수 있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이동 파트가 등장할 수 있는 걸 강하게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동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또 수상의 마지막 단원인 이동에 대해서 한번 잠깐 팁을 드릴게요. 자, 저는요 대칭 이동 시켜라, 평행 이동 시켜라 라는 친구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오리지널 함수인 y는 f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지수함수라고 그랬어요? 오리지널 함수라고 그랬어요? 오리지널. 그럼 얘는 지수든 로그든 삼각이든 1차든 2차든 누구든 유리든 물이든 누구든 다 똑같이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평행이동 시켜라 라는 친구는 y-는 f의 x-라고 틀을 만들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선생님 영상 도형의 이동 찾아보시면 변환식이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a에 b라고 쓰시게 되면 이 친구의 의미는 뭐예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켜 주세요 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 이동시켜라는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자,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점대칭이 있을 수 있겠고 선대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특정한 점, 어떤 점?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세요. 특정한 선은 몇 개 있을까? 3개가 등장할 수 있겠죠. 물론 4개일 수도 있겠지만 3개만 할게요. 자, x축 대칭시켜라. y축 대칭시켜라. y는 x축 대칭시켜라. 자, 여러분들 결과만 쓸 거야. 아시겠지? 결과만. 자, 잘 봐봐. x축 대칭시켜라. x축에 대해서 뒤집어지면 높이들이 다 밑으로 깔린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건너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x축 대칭시켜라. 누구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y의 부호. 자, 그러면 y축 대칭시켜라는 누구의 부호가 바꿔질까? x의 부호. 자, y는 x축 대칭은 뭐 하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x하고 y의 자리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이게 곧 누가 되시는 거예요? 역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하는 방법은 역함수에서 다시 한번 등장시키시면 되겠어요. 물론 x하고 y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은 뭡니까?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대칭점이 어디야? 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 y 부호가 둘 다 바뀝니다. 자,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이쯤 되면 어느 정도 고등수학에서 느낌이 빡 오실 텐데, 여러분들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접두사만 갈아 끼면 방정식 베이스에서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큰 비밀이 뭐냐면, 얘들아, 지수를 배우지만 2차 방정식을 물어봐. 로그를 배우지만 2차 방정식을 물어봐. 왜 그럴까?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2차란 어떤 존재일까? 굉장히 중요한 존재겠죠. 자, 그러면 지수 방정식을 푸는 거는 일단 두 가지의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니와 그 다음에 ax제곱꼴의 반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뭐 첫 번째 친구는 편안하게 a의 f의 x의 제곱과 a의 g의 x의 제곱이 같다면 우리는 이 친구와 이 친구만 같다라고 비교하면 되니까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진짜 쉬운 예를 들자면, 얘들아 봐봐. 3의 x의 제곱은 27이라고 썼어.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27이잖아. 근데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같게 만들어 놓고 뭐만 비교하면 되는 거라고? 지수만 비교하면 지수 방정식이 풀려. 얼마나 꿀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이 등장하진 않겠죠. 특별한 유형 한두 가지 정도만 등장하고요. 우리는 여기를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길 바래요. 자, 여기를 설명을 할 건데 잠깐만 잘 봐줘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을 푸세요 라고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제목에 ax제곱의 반복이라고 써놨는데, 자, 잠깐만 우리 상상해 볼까? 제가 여기에서 누굴 강조했죠? 2차를 강조했죠. 자,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남들도 다 알고 우리도 다 아는 그거 그냥 가만히 딱 놓고 보세요. 2차죠. 항이 몇 개야? 3개죠. 2차가 항이 3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친구 중에 뭐가 있냐면, 자, 학기 초에 복 2차식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어도 좀 열심히 해봅시다.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복 2차식의 모양을 기억하시는 분은 이렇게 먼저 등장했던 거 기억할 거야. 그러면 4차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3차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3차가 없어. 2차, 1차가 없어. 0차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즉 짝수 차수들만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의 모양새도 봤는데 얘네도 항이 몇 개야? 여기를 봐봐. 얘네도 항이 몇 개야? 그러면 꼬라지가 항이 3개면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야? 2차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자, 우리 지수 법칙을 배웠으니까 이 친구는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문제 없죠. 그리고 지금 똑같은 친구가 제곱으로 반복되고 여기도 등장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치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등장하면 제발 좀 같이 범위 또 등장을 시키고, 여러분 우리 아까 노트 맨 처음에 치환 밑에 있었던 치로 시작하는 또 누가 있었죠? 치 여기 있었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치환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 저를 라지 x로 치환해서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갈 겁니다. 이제는 노란색이 나와도 놀랍지도 않아. 어차피 항색이고 2차로 올 건 예측 가능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한테서 그래 그러면은 네 눈에 인수분해가 보이니까 라지 x 마이너스 2 그 다음 라지 x 플러스 1 해서 답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 쉽잖아. 잠깐만. 내가 지금 구한 거는 누구야? 나의 뇌피셜은 라지 x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구해달라는 건 누구야? 스몰 x를 구하라는 게 오피셜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답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가 다시 환원되면 2의 x의 제곱으로 나와야 되는 거 보이셔요? 자 2의 x의 제곱이 2다. 밑이 같네. 그럼 스몰 x가 누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안 나오지. 자, 다시 리와인드. 일로 와봐봐. 내가 2의 x의 제곱을 치환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졸라 재밌을 거야. 다 얘기하니까. 자, 2x의 제곱을 그렸어. 자, 그러면 나는 2x의 제곱을 쓸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쓰면 y는 이라고 쓰잖아. 근데 저 여기에다 잘 봐요 여러분들아. 여기다 x 쓰죠. 잘 봐요 여러분들아. 여기다 라지 x 쓸 거야. 원래 여기다 뭐 쓰죠? y 쓰는데 내가 왜 라지 x라고 썼을까? 2의 x의 제곱은 x라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y라는 탈 대신에 라지 x를 쓴 거나 마찬가지야. 약간 합성함수 느낌이 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라지 x는 x들이 만든 결과잖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치역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치환하니까 누가 생기는 거야? 범위가 생기지. 누구의 범위야 정확하게? 치역의 범위죠. 그럼 그 치역의 범위가 우리는 2의 x의 제곱이 라지 x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라고 먼저 범위를 잡고 가면 우리는 이 친구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필터링 되잖아. 넌 꺼져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수방정식의 가장 큰 틀은 첫 번째, 치환해서 범위가 생깁니다. 누구의 범위라고요? 치역의 범위. 오케이? 그리고 나는 라지 x라는 뇌피셜을 구한 다음에 필터링 하시고 스몰 x를 구하는 과정까지 오시면 지수방정식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로 좀 와보시겠어요? 칠판만 봅시다. 자, 오늘에서의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별표 2개짜리라 난이도는 낮아요. 자, 우리 수상을 배우시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그리고 이놈의 이제 확장판으로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Q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정확한 명칭은 근의 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X의 제곱이 라지 X로 치환이 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라지 X, 정의역의 범위죠. 여기 입장에서 치역의 범위죠. 그러니까 양수로 잡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어떠한 질문이 나오는지 문제 한번 보시죠. 367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간단하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의 제곱 더하기 k는 0이라는 친구가 어떤 상황이었으면 좋겠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상황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직관적으로 이 친구만 보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빵 떠오르는 건 그치, 판별식이죠. 판별식이라는 친구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양수로 잡는 거는 진짜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뭐라고 가르쳐 왔으면 판별식은 나중에 범위에 제한이 생기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그래프 보실게요. 자, X축 하나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이쁘게 하나 그렸어요. 얘는 지금 근의 형태를 어떻게 갖고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은 양수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떠한 제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웠어요. 정의역을 뭐 여기든 어디든 뭐 쓰겠다 이 말한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근이 몇 개 있지? 한 개 있지. 근데 이렇게 내가 범위를 지웠어도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이 친구는 여기에 시그널을 판별식은 보낼까 안 보낼까?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의역의 제한을 받았을 때 판별식으로 바로 가게 되면 위험해져요. 시그널은 보내지만 실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얘로서 헤쳐나갈 거예요. 자, 근데 찾아보시든가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걸 일단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치환부터 하시겠죠? 2의 x의 제곱에 거듭제곱이 나온 거 확인하셔서 치환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large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는 0이 나올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요 친구를 낑겨서 쓰게 되면 지금 이 친구를 풀어야 되는데, 자, 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쓰는지 보세요. 제가 뭘 썼죠? 이게 y축이죠. x가 양수라는 건 y축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 영역이 되시겠죠.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금 적당하게 x축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빵꾸 느낌 가시게.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럼 내가 하늘색으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이렇게 이렇게 그리자마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렇게 지금 그리자마자 하나는 음근 나올 거고 다른 하나가 양근 나올 테니까 서로 다른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그림을 그리면 자, 다시 제가 지금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위로 올리고 있죠. 위로 올리니까 지금 보시면 음근, 양근, 양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근의 분리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여기서 나오고 싶으면 첫 번째 y절편이라고 생각되는 친구가 x축 아래서 그려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등장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어디로? x축 위에서 그려져야 되겠지. y절편의 값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그래프의 스타트 지점은 딱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얘들아, y절편만 양수면 뭐해? 어떤 새끼가 그리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건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축의 위치죠. 축이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지만 여기를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축이 어디 있어야 돼? 축도 양수에 있어야 되겠죠. 방심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절편도 양수고 축도 양수이지만 그림 이렇게 그려. 실근이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누구도 있어야 돼? 판별식. 근데 지금 여기서 서로 다른 이니까 양수를 쓰는 거지. 그냥 두 실근이 나오면 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것만 등장시키면 망하는 거고, 근의 분리를 적당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축이 지금 어디 있죠? 2니까 양수에 있는 거 확인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y절편 x를 0 대입하면 되겠죠? k값 나오시지? 그럼 자연스럽게 k값이 어떻게 돼야 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양수입니다. k 양수. 보여?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걸어보세요. 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누구 나오죠? 4 마이너스 k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k가 양수입니다. 라고 쓰면 k는 누구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요것만 보고 있을 땐 4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뭐예요? 보정해줬죠? 절편하고 누구? 축으로. 그래서 최종적인 답에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은 게 나와줘야 돼? 4보다 작은 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언제 배운 거예요? 수상에서 배웠던 근의 분리를 이용한 거예요. 근의 분리 어렵지 않아요? 응? 판축 썼던 게 근의 분리. 함수값, 분별식. 뭐 배우신 사람에 따라서 용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려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려도 안 되니까 꼭 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야? y절편 양수, 축도 양수, 판별식은 양수. 문제에 따라서 또는 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으셔야 돼요. 스파트를 내보죠. 서드 지수 부등식. 자, 보세요. 접두사만 가리키면 부등식 이야기인데 얘도 무슨 얘기할까요? 뭐 2차 갈까? 그치, 2차 가겠지. 그리고 얘도 치환하면 범위 생길까? 뭐 당연히 생기겠지. 자, 그런데 얘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은연중에 방정식이 편해요? 부등식이 편해요? 방정식이 편하지. 이유가 뭘까? 너무 1차원적인 대답이긴 한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아. 자,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느낌을 좀 느껴보게 하고 싶어서 수상의 방정식 파트. 우리가 1차 방정식의 모양이지만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 A가 뒤질 수 있으니까. 자, 얘네들은 굉장히 이지하겠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지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누구죠? 미정계수들이죠. 미정계수들이죠. 맞아요? 미정계수는 누구야? 누군진 모르지만 정해져 있어. 말이 좀 이상하잖아. 미정계수는 정해지지 않은 게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어. 문제마다 상황이 딱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얘들아. 근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x는 a분의 b라고 대답하면 하수야. 왜? 여러분들, 여기도 만약에 어렵게 얘기하자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을 구하고 싶다는 건 x는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니까 x만 남겨야 되죠. 그래서 a의 역수를 앞에다 곱하는 거야. 그럼 뒤에다가도 a의 역수인 a분의 1을 곱하겠지. 근데 a분의 1에 a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a가 0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선생님 기억났어요. a가 0이 아닐 때하고 a가 0일 때로 구분해서 풀었던 거 기억났어요. 이때의 그는 누구죠? x는 a분의 b. 이때의 그는 뭐였죠? 부정 또는 불능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근데 방정식이 부등식보다 쉽다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들어볼게요. 자, 앞에서 배운 친구를 여기다 댈 겁니다. 0이 아닐 때하고 0일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좋아. 그러면 또 부등식이니까 범위 구하고 싶어서 ax, b에 x만 남기고 싶으니 여러분들은 또 무슨 짓을 할 거예요? a분의 1을 똑같이 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등식의 가장 위험한 점은 양수를 곱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음수를 곱할 때 무슨 짓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문제는 0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곱했더니 양일 때와 음일 때의 결과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를 봐야 되니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이걸 다 까먹고 부등식이 좀 더 불편하다 이제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불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지금 뭐가 바뀌었죠?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돌아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노트에 적었던 아까 증가와 감소. 야, 이제 빌드업 좀 끝내보자. 자, 봅시다. 증가함수를 적당하게 그렸습니다. 증가함수의 정의는 뭐였죠? 선생님, 만약에 제가 어떠한 라지 x1이 이거였고 라지 x2가 이거였으면 증가함수에선 x1이 x2보다 작으면 그걸 만드는 스몰 x1은 자연스럽게 스몰 x2보다 작은 게 맞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이건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 앞에서
증가함수 정의도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번엔 감소함수를 이야기하자면 감소함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봐. 자, 여기를 만드는 x1이 x1이라면 여기를 만드는 x2는 여기가 x2죠. 맞아요? 자, 생각해봐. x1이 더 작지만 결과는 누가 더 커? 라지 x1이 더 크잖아. 감소함수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데 이 새끼도 부등호가 돌아가는구나. 이 느낌처럼. 자, 그럼 정리합시다. 증가함수에서의 부등호는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감소함수의 부등호는 걱정해야 된다? 네. 그러면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친구는 누구죠? 미치죠. 미치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 미치 1보다 작은 양수는 감소함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수 부등식을 풀 때 이 친구를 무조건 판단해야 된다는 추가 아이템을 얻었어. 그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 문제 봐야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수 부등식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슷한 꼬라지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눈에 보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방정식 풀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아, 첫 번째, 나는 공통부분, 즉 반복되는 친구를 잡아서 치환을 할 것이고, 치환하니까 범위가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2를 보니 이 친구를 제곱하면 2분의 1의 x의 제곱, 얘는 2분의 1 x제곱이 2번 곱해진 거니까, 자, 2분의 1의 스몰 x의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하고 양수. 자, 여기까지 지금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치환한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큽니다. 2차 부등식 결국엔 왔어. 자, 인수분해 보이죠? 맞아요? 자, 인수분해 보이니까 인수분해하면 라지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가 되는 건 당연할 것이고, 아,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습니다. 쓰는 건 문제 없고, 그리고 쓰자마자 얘가 발동하면서 우리 음수니까 안녕 하고 떠났죠. 그러면 이제 요거만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환원을 시켜요. 자, 그런데 환원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걸 기억해. 밑을 갖게 할 수 있는가? 갖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렇잖아. 이거 2의 제곱하고 역수시켜버리면 밑을 갖게 할 수 있겠죠.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뭘 생각해야 돼? 밑이 1보다 큰가 작은가? 이걸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아. 자, 잘 보시죠. 4라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부등호 따라오시고요. 이 친구가 붙을 텐데 잠깐 일로 와보시죠. 자, 얘를 2분의 1의 x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지. 그럼 나는 그것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또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이걸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쓰게 된다면 이 친구는 그것보다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크고 싶다. 크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제발 x 말고 y 좀 생각해 주세요. 4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4보다 크려면 정의역을 어디 있는 친구들을 갖다 써야 돼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 갖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x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안 될 수 있으니 자, 여기에서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밑이 1보다 작은 거 확인했죠? 맞아요? 그리고 밑이 같은 것도 확인했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마이너스 2 쓰고 x 치수만 따다 쓰세요. 그리고 1보다 작으니 감소함수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을 뭐 반대로 돌려서 쓰기만 하면 지수 부등식은 해결이 됩니다. 어려울 거 있을까?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는 틀리면 낚이는 거고 몰라서 틀리는 건 절대 아니야. X가 양수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렸잖아요 지금. 자꾸 그런다. 이걸 만드는 스몰 x는 실수 전체잖아요. 응? 아, 바뀌었구나. X에 스몰 X. 아, 소식이 좀 늦으시네요. 맞아. 바꿨죠. 돌려왔으니까 요거 언제 부등식이 돌아간다고? 자, 절대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밑을 같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수만 따다 쓰는 거야. 여기까지는 방정식하고 똑같아. 근데 부등식은 신경 써야 될 게 뭐라는 거야? 감소인지 확인했으면 부등식을 쓸 때 반대로 쓰시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자, 지금 여기서도 느끼시겠지만 부등식 중에 어떤 부등식 갖다 쓰는 게 주로 보이죠? 2차 부등식.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또 약하다? 그러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거니까 요 부분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라스트 문제 칠판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아. 자, 듣고 나면 되게 쉬운데 일단은 보면 첫 번째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차별하지 마세요. 똑같이 쉬워요. 아시겠죠? 어차피 2차로 올 친구들인데 못하러 차별합니까? 자, 보십시다. 첫 번째 공통인 부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공통인 부분을 잡으시면서 동시에 치환하시고 범위까지 잡는 거 이제 어려운 일 아니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 과정은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치환하고 이제 새로운 식을 쓰는데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p 러지 x 더하기 q가 음수입니다 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어차피 흰색 스몰 x를 pq를 구하긴 할 거지만 그거를 대변하는 친구는 지금 노란색 치환된 친구죠. 자, 치환된 친구가 지금 누구예요? 2차의 모양을 띠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되게 티나. 개수들이 누구하고 누구 지금 구해달라는 거야. 1차항과 상수항 구해달라는 거지. 자, 얘들아, 상식적으로 얘가 1이야. 1차항의 개수는 누구로 갈래? 근과 개수의 관계로 가는 게 일단은 가장 편하잖아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개수의 자리의 역할은 달라져요? 그건 아니야. 야, 여기가 등으로 바뀌게 되면 근이 되는 거고 부등으로 바뀌게 되면 범위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야, 내가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미국 가서 원화를 내면 받아줘 안 받아줘? 환전해야 되지.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 환전하듯이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에다 대고 할 게 뭐가 있겠어? 3분의 1 제곱,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되겠죠. 근데 얘들아, 제가 지금 밑을 누굴 잡았어요? 1보다 작은 친구 잡았죠. 그치. 결과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부등호가 뒤로 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9분의 1보다 크고 여긴 자연스럽게 되게 자연스럽게 라지 x 써야 되겠지. 치환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가 누구 써야 돼? 3 써야 되겠죠.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가 아니고 되시겠어요?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여기서는 굳이 막 이상한 거 안 해도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완전한 2차야. 솔직하게 최고차항계수 1이고 이건데 이 범위가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그럼 우리 알고 있죠. 얘와 얘가 이 식의 근 역할을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치? 그럼 바로 가면 돼. 얘는 아유, 야, 9분의 1 더하기 3이 누구야? P죠. 9분의 28. 두근의 곱 Q잖아. 누구야? 3분의 1이지. 맞아? 문제에서 이거 더한 다음에 몇 배 해달래? 9배 해달래? 맞아요? 그럼 뭐예요? 28 더하기 3이니까 베스킨라빈스 나올 수 있겠죠.